자, 안녕하십니까. 이시민의 주식뉴스공장 5월 29일 화요일 모닝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국장은 증시가 휴장이었습니다. 휴장이었다는 얘기를 먼저 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고, 각 나라들, 유럽이라든지, 유럽의 러시아, 그 다음에 남미, 각 국가들이 각계전투가요? 우리가 보면 종목군별로라도 섹터별로 전체 시장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별도로 각계전투식으로 움직일 때 있죠. 그것도 그와 비슷하게 글로벌 시장도 각 나라들 개별적인 이슈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그거에 따라서 급등락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두 가지 내용이 첫 번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유가가 지속적인 하락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러시아 공급 확대, 우리나라도 지금 서울권 같은 경우에 주유소에서 1리터 드는 데지만 1,600원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기름값이 너무 비싼 게 아닌가 라는 소리가 상당히 많이 들리곤 합니다. 이제 70달러선 넘어서 가지고 꺾일 가능성 부분들 미리 예고를 드렸고, 70달러선 이하로 지금 67 정도, 65 정도 전후까지 여차하면 60달러 선까지 좀 깼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좀 있겠죠. 그거에 따라서 브라질은 유가의 하락으로 인해서 어제 조금 약세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됐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 보실 부분이 유럽 이탈리아가 조금 계속 시끄러워요. 총선 부분들이 진행해서 오송운동이라는 데가 일단 30%대의 득표율을 진입을 했는데 40%가 넘어야지 최소 뭐가 구성이 되더라도, 그래서 자체적으로 정부 구성한 부분들을 진행하지 못해서 연정 정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연정을 동맹이라는데 하고 연정을 해서 여기에 정부 구성안을 제시를 했는데 이탈리아 대통령이 일단 거부권을 행사를 좀 했어요. 그래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있죠. 정치적인 불확실성하고 아르헨티나는 다음 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선거 전까지 통화정책 관련된 불확실성 부분이 있어서 각 국가들이 따로 돌고 있어요. 따로 움직인 부분들이 계속 진행이 좀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가 급락, 그 다음에 이탈리아가 계속 시끄럽다. 그리고 베트남 같은 경우에 은행이라든 에너지 업종이 하락 주도를 해서 조금 하락폭이 좀 급격하게 나왔다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출렁거린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독일과 미국 국채는 안전자산이죠. 유럽에서는 독일,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미국 국채는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아시아 쪽에서는 일본 국채가 안전자산의 성격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금리가 떨어지고 있고, 이탈리아라든지 포르투갈, 스페인 쪽에서는 국채 금리 부분들이 상승을 진행을 좀 하고 있어요. 거기에 반해서 왜 제가 지금 각계전투식의 모멘텀 자체가 각 나라별로 따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남북 경협,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그리고 오늘이 이제 29일입니다. 이번 주 후반이 되면 이제 6월달에 진입이 좀 되죠. 2월달에 진입이 되면서 그게 이제 발표가 나오죠. 수출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가. 근데 시장의 컨센서스 부분들은 2월 1일날 한국의 수출, 특히 이제 반도체가 어느 정도 진행을 했는지, 그리고 다음 달 초에 애플 회의가 있어요. 애플 개발자 회의에 기대감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이거 딱 하면 반도체 업종의 주도, 이제 6월달 진입하면 실적 시즌으로, 실적은 아니지만 프리 어닝 시즌으로 시장에서 이제 컨센서스 상향이 되느냐, 컨센서스가 하향이 되느냐,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이런 내용에 연관성이 있는 종목군들, 섹터는 또 실적 기대감이 같이 좀 반영이 좀 시장에 좀 된다는 그런 의미 부분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강세를 이끌었던 반도체,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6월 1일날 수출 반도체 업종이 주도 다시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남북 경협 관련된 부분들은 변동사항이 없어요. 계속 그 기대감 부분들이 작지 않다라는 얘기를 좀 계속 드리고 있죠. 지나와서 보면 그 스케치가 그랬구나라는 걸 느꼈을 때 이미 주가는 이미 점프해서 있을 거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트럼프 행정부가 추가 대북 제재에 대해서 무기한 연기 부분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당연하죠. 그 부분은
6월 1일, 6월 12일 정도 진행이니까 그 틈새에 이제 아베가 정상회담 부분들을 하는 거고, 어제 그 기사를 보니까 판문점 회의처럼, 지난번 2차 정상회담처럼 향후에도 출퇴근 회담 관련된 부분이 있죠. 언제든지 진행할 수 있다. 그건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주도권 자체를 남과 북이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어차피 뭐 정전협정이라든지 평화협정의 당사자들이 미국과 중국이 인발부가 좀 돼야 되는 부분이 없잖아 좀 있어요. 그 주도권을 남과 북이 계속 가지고 갈 수 있는 실마리를 계속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남북 정상회담, 그 다음에 북미 정상회담, 어제도 보면 그 상한가 들어간 종목이 상당히 많았죠. 남북 경협 관련된 종목군들, 하루 급락, 하루 그 상한가, 그리고 그 관련된 내용 계속 6월 중순까지 ING가 될 수 있다. 물론 그 사이에 실무진 협상 부분에서 계속 티격태격 할 수도 있죠. 근데 과정 중에 소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추세 자체가 이미 우상향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꼭 체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고, 개별적인 이슈, 그래서 국내 전체적인 시장 부분에서 두 가지 키워드, 해외는 조금 지금 각 나라마다 좀 시끄럽다겠죠. 특히 이탈리아가 유럽이 좀 시끄럽고, 그 다음에 유가가 75 정도 선에서 많이 오버슈팅 나면 거기서 극대치 꺾일 수 있는 가능성 부분 이미 예고 드린 것처럼 70달러 이하, 60달러 이하까지 하락 부분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얘기 두 가지 여러분들 키워드 부분 잡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얘기를 드리면, 작년과 올해 그 핫이슈 방송에서 그 얘기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방탄소년단이라는 BTS라고 하죠. 방탄소년단이 어떻게 글로벌 시장에 진입을 했고, 그 진입 부분들이 진행됐을 때 진입하기 위해서 어떤 마케팅 부분, 어떤 키워드 부분들을 가지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해서 지금의 위치에 진입됐는가. 작년에 넵튠이라는 회사가 장외시장, 블루홀 때문에 신고가 파동 부분들이 단기 2배 이상의 상승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됐죠. 근데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200에서 1위를 달성했어요. 1위를 달성했어. 근데 그걸 영어 버전이 아니라 한국어로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1위에 달성했다는 거. 상당히 많은 의미 부분들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물론 이미 그 관련 종목군들은 이미 움직임 부분이 나왔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이 방탄소년단이라는 이 작은 그룹, 중앙 기획사도 아닙니다. JYP라든지 YG처럼 큰 대형 기획사가 아니고, 방준혁, 넷마물 사장의 사촌인 방준혁이 만든 정말 아담 사이즈의 그 기획사인데, 이런 기획사가 이제까지 어떤 대형 기획사도 이루지 못했던 빌보드 200의 1위 달성. 이게 또 뭐가 그린 부분들이 그려지냐면, 그러니까 예전처럼 중앙 집중화, 뭔가 대형 기획사의 중앙 집중 부분들 해가지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지고 진출을 하는 이런 시스템 부분이 메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블록체인처럼 분산 기술이 있죠. 그리고 SNS 마케팅을 통해 가지고도 얼마든지 플러스 알파의 마케팅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장 진입, 네트워크, 그 다음에 매출 구성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올릴 수 있다는 하나의 반증이 좀 되고 있어요. 이런 반증 부분들 속에서 여러 가지 그림 부분들이 나올 수 있죠. 카페24라는 종목군이 지금 신고가 파동 부분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작년 상장 전부터 얘기를 좀 들었던 부분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신고가, 4차 산업혁명 관련된 부분으로 계속 신고가 나오고, 상장 사례의 어떤 모범 케이스가 됐죠. 모범 케이스가 됐으면서 지금 우리가 공모회랑 사모형 벤처 펀드 쪽에도 지금 2조, 거의 이제 3조를 향해서 자금 모집 부분들이 진행이 좀 되고 있고, 여기에 부속 조치 부분들로 연기금의 작년 하반기에 이미 나온 내용이에요.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 확대 관련된 부분이, 이거는 법 부분에서 회의담으로 정책적인 부분들로 결정이 되는 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린 것 뿐이에요. 카페24의 신고가 파동 부분들이 진행되는 거, 그 다음에 공모형, 사모형 자금 쪽에 3조, 그 다음에 연기금의 정책 방향 부분들이 코스닥 플러스 알파의 정책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건 향후 이 시장의 수급 자체가 더 탄탄해질 수 있다는 하나의 그런 전제 조건이 밑으로 깔리고 있다는 그 의미 부분들을
여러분 꼭 생각해 두실 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월 29일 모닝브리핑에서 한 줄 정리 부분들 진행된다면 남북 경협은 계속 ING, 트럼프 추가 대북 제재 무기한 연기를 하면서 실무진 협상 부분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얘기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6월 1일 날 발표되는 우리나라 수출, 특히 반도체 업종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커지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5월 29일 모닝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면서 씨앗은 계속 뿌려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